주요 7개국 G7에 이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130개국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9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OECD가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공정하게 지불하도록 하는 데 뜻을 같이 했네요.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 15% 합의. 이 내용 자세하게 좀 만나보겠습니다.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한다는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은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공정하게 내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들 기업이 본사를 세율이 낮은 국가에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걸 막겠다는 조치입니다. OECD는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개국이 모여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연간 1,500억 달러, 170조 원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OECD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00억 달러, 113조 원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번 과세 개편안을 마련하는 협의체에는 139개국이 참여했으나 아일랜드를 비롯한 9개국은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12.5%로 유지하면서 유럽의 지사를 세우려는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OECD는 오는 10월까지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앞서 주요 7개국 G7은 최저법인세율을 정하고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의 경우 이익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OECD가 마련한 합의안은 다음 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승인받을 전망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9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 교착 상황에서 올해에도 이렇게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한 거네요. 네, 미국 국무부가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미 국무부에 의해 2003년부터 해마다 최하위 등급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은 최소 기준 충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3등급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성인과 어린이를 집단 동원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강제로 노역시켰다고 미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올해까지 포함해 5년 연속 3등급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역에 연관된 러시아도 3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특히 일부 국가는 정부가 국민을 인신매매나 강제 노동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미얀마 등 11개국을 인신매매를 지지하는 정책이나 양상을 보이는 국가로 꼽았습니다. 또 중국이 통제를 한층 강화한 홍콩을 지난해에 이어 2등급 감시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100만 명 이상의 소수민족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강제 노동을 부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올해 보고서는 인신매매를 후원하는 국가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이들 11개국은 정부 자체가 인신매매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내용은 해마다 나오는 연례 보고서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네, 이번에는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참사 소식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고 지역을 방문했다고요? 네, 아파트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8일째 되는 날인 1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방문이 수색과 구조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며 방문을 미뤄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시간 넘게 실종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위로했습니다.
그는 연설을 통해서 1972년 교통사고로 첫 아내와 어린 딸을 잃은 경험도 언급했습니다. 목이 맨 목소리로 정말로 힘든 부분은 누가 살아남을지 알지 못하는 것이라며 고통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설 후 바이든 대통령은 동행한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실종자들의 사진과 꽃이 걸려있는 철제 펜스를 찾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구조대원들을 격려하며 연방 정부가 수색과 구조에 드는 비용 전부를 대겠다고 언급하는 등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건물 나머지 부분의 추가 붕괴 위험에 따라서 수색과 구조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망자는 18명, 실종자는 145명입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델타 변이 확산이 심각한 영국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만 명 가까이 나왔다면서요? 네,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고 성인의 87% 이상이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는데도 유럽에서 델타 변이 확산이 가장 심각합니다. 영국에서 1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27,900명으로 봉쇄가 한창이던 지난 1월 29일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확진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사망자는 이날 하루 22명으로 당시 1,200명보다 98% 감소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확진자 증가세보다는 입원 사망 지표를 더 눈여겨보는 분위기입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중증이나 사망 급증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으며 백신 접종 속도가 감염과 사망 사이에 연결고리를 끊는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확진자가 7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이 되면서 지난 1월 초부터 강력한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단계적으로 봉쇄를 풀었고 지난달 21일 마지막 봉쇄 해제를 앞두고 델타 변이가 퍼지자 해제 시점을 이달 19일로 미룬 상태입니다. 코로나19 감염률은 10세에서 29세 사이에서 가장 높고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한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증명서는 백신을 맞았거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항체를 가진 EU 시민과 거주자에게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디지털 방식이나 QR코드가 포함된 종이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춰서 도입된 이 증명서는 자유로운 이동을 용이하게 해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 급증으로 코로나19 증명서 사용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델타 변이가 확산한 포르투갈에서 오는 이들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유럽 지역에서 지난주 신규 확진자가 10% 증가했다면서 통제력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새로운 유행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스 클로즈 WHO 유럽 지역 책임자는 최근 신규 확진자 증가가 봉쇄 완화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확산세가 델타 변이에 걸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다수가 여전히 백신을 맞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델타 변이는 다음 달까지 유럽에서 확산세를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때까지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백신 접종자들에게 빗장을 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백신을 맞았느냐에 따라서 입국 여부가 달라진다. 이 내용이 또 관심이네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유럽연합 EU의 의약품 허가와 관리를 맡고 있는 유럽의약품청은 서구권 백신의 사용은 승인했지만 중국산 백신은 승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중국산 백신을 맞은 사람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입국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자 세계보건기구 WHO와 코백스는 성명을 통해서 WHO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백신을 맞은 모든 여행객을 각국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백신 공동구매 배분 프로젝트인 포백스는 WHO가 승인한 백신 가운데 일부를 접종한 사람들은 여행 재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처는 이중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세계적인 백신 분야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여행을 하고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때 WHO, 유럽의약품청, 미국 식품의약국 등 11개 규제 당국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을 두고 AP통신은 WHO와 달리 중국산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서구권 국가를 향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WHO는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이 개발한 백신뿐 아니라 중국 시노팜과 시노백이 각각 개발한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